법칙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 법칙 간단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갑니다.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첫 번째 관성 법칙. 관성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지난주에 살짝 하긴 했지만 다시 보세요.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지해 있는 건 계속 정지하고 싶어하는 얘를 정지관성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애는 계속 운동하고 싶어한다. 이걸 운동관성이라고 할 겁니다. 정지관성은 컵 위에 종이 놔두고 동전 올려놓고 종이 빼면 동전 떨어진다. 이 동전이 정지관성이고, 운동관성은 뭐 달리기 할 때 결승선에서 쉽게 못 멈춘다. 이런 걸 이제 운동관성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자, 관성은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알짜 힘이 또는 합력이 0일 때라는 조건이 있긴 한데 그냥 그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오롯이 질량에만 비례한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관성이 크다는 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버스랑 자전거랑 쳐박으면 버스는 시속 10이고 자전거는 시속 150으로 와도 자전거가 꼬라박고 튕겨난다고 했지. 얘가 무거우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가던 길 잘 가려고 한다. 이게 이제 관성의 크기가 질량에만 비례한다 라는 거고, 두 번째 가속도 법칙. 자,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가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속도 변화. 그래서 얘는 F는 ma. 자, 이거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거는 물리니까 힘, 질량, A가 이제 가속도. 근데 우리 A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쓰죠. 질량분의 힘. 그래서 만약에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라는 거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반비례의 뜻이야. 얘가 커지면 이게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무거운 놈일수록 속도 변화가 느리다. 그래서 카트 두 개 있을 때 무거운 카트와 가벼운 카트가 있으면 똑같이 힘을 밀면 가벼운 카트가 더 빨리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질량이 똑같다. 똑같은 물건이 실려 있는 카트는 당연히 세게 민 게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빨리 빨라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중요합니다.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게 힘을 주면 마찬가지로 B도 A에게 힘을 주는데 이게 같다. 이게 답니다. A가 B에게, B가 A에게 이 힘이 같다.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A와 B가 있으면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 거고 B는 A를 왼쪽으로 밀겠지. 그치?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라고 해서 오늘은 얘가 많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좀 중요했다. 오늘 얘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작용 반작용이 훨씬 중요하다. 얘 때문에 다 틀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하는 거 운동량과 충격량이 있는데
자, 요 두 개 공식이 오늘 하는 거의 절반이야. 운동량 P,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 단위를 쓰면 질량은 킬로그램,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힘은 뉴턴이고 시간은 세컨드. 그래서 뉴턴 세컨드. 이게 충격량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속도는 방향이 있어. 뭐 동쪽이나 서쪽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 방향이다. 그러면 운동량도 플러스가 되고 뭐 속도가 마이너스 왼쪽이다. 그럼 운동량도 왼쪽이 된다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 충격량도 오른쪽이고 힘을 왼쪽으로 주면 충격량도 왼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있다. 부호가 있는 걸 조금 유식한 말로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벡터량이라는 게 통합과학에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그냥 방향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별거 없어요. 3kg짜리 공이 4m/s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얘 현재 운동량은 3kg 곱하기 4니까 12kg/m/s. 이게 운동량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게 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부딪혔어. 벽에 부딪혀서 1m/s로 날아간다고 칠게요. 3kg짜리가 1m/s로 날아간다. 아, 그래? 그 운동량은 3 곱하기 1, 그러니까 3kg/m/s. 이게 다라고. 됐니? 이게 다라고, 운동량은. 근데 방향을 생각해줘야 되니까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나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할 거야. 그 왼쪽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4m/s니까 플러스 12가 운동량이 되는 거고, 나중 운동량은 3kg짜리가 마이너스 1m/s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12, 마이너스 3은 나중 운동량. 요거라고. 됐지? 여기까지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누군가에게 충격을 받은 거고, 그걸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할 겁니다. 아, 그래? 얼만큼 충격을 받았어? 플러스 12짜리가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럼 마이너스 15만큼의 충격을 받았다. 여기서 이거 더하면 이만큼 되는 거죠. 그쵸? 요거의 변화량. 그래서 중요한 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고, 요걸 요렇게 씁니다. 그냥 나중 거는 P라고 쓰고 처음 건 보통 P0라고 써요. 이게 약속이야, 약속. 요게 운동량의 변화, 델타가 이제 운동량의 변화죠. 됐니? 너무 덥다. 너무 많이 켜놨어. 힘들어. 자, 그러면 다시 쓰면 얘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고, 얘는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고. 이거 묶을 수 있죠? 질량으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이렇게 됐죠? 이걸 조금 더 쓰면 질량 곱하기 나중에서 처음 거 뺀 걸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그니? 무조건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 걸 변화량. 그래, 속도 변화량. 그게 얘랑 같다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리고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그래서 우리는 요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이거 두 개를 뭐 유도하는 건데, 원래 유도하는 공식이 있어요. 유도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 그냥 안 해. 알겠죠? 유도하는 거 알아봐요. 뭐 기억도 안 할 거고. 그냥 우리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요 식을 갖고 모든 문제를 풀 겁니다. 요 식을 갖고. 다른 식은 안 쓸 거야. 오롯이 요 식만 쓸 겁니다. 오롯이. 자, 그러면 운동량은 이거고 충격량은 이건데 단위는 같은 거예요. 단위는 같은 거. 왜 그러냐? F는 MA죠? M은 킬로그램, A는 지난번에 중력과 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델타 T는 이제 세크. 이렇게 하니까 단위가 얘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로 바뀌게 돼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단위가 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나중에 보기에 나와요. 기억력 디귿에 보기에 나와.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걸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진 않을 거니까 그래프를 볼 건데 자, 그래프에서 시간과 힘 그래프가 나올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 있다고 칩시다. 이거 3초, 이거는 뭐 한 10이라고 할까요? 10. 자, 힘과 시간 그래프의 넓이는 충격량입니다. 이건 외워야 돼.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x축 변화량 곱하기 y축 변화량의 공식으로 의미 따지고 하는 건데 그게 더 시덥지 않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외우는 게 편합니다. 외우는 게 편해요. 어차피 그래프는 요거랑 운동량 그래프밖에 안 나오는데 운동량 그래프는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볼 거고 지금은 힘과 시간은 넓이가 무조건 충격량이다. 봐봐. 자, 조금 더 풀이를 바꾸면 예를 들면 질량은 4kg이라고 치고 처음 속도는 뭐라고 할까? 2kg을 치고 처음 속도는 4m/s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결국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3초일 때의 속력은 몇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3초일 때의 속력은 몇이니? 그러면 자, 간단해요. 푸는 방법은 그냥 하나야. 이거 하나. 요거 넓이. 0에서 3초까지의 충격량은 넓이니까 30. 얘는 요거 구한 거죠, 지금. 이걸 30으로 준 거야, 문제에서. 그렇지?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은 넓이. 해서 요거 구한 겁니다. 나 요거 구하면 돼. 질량 2. 3초일 때 속도에서 0초일 때 속도. 무조건 처음이 요거고 나중이 이거야. 알겠니? 무조건 처음과 나중이고 그래프 모양은 상관없어요. 알겠죠? 무조건 처음과 나중. 그러면 나중 속도는 3초일 때 속도, 처음 속도는 0초일 때 속도. 근데 이게 4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3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요게 15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요게 15.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니? 19인가요? 19가 돼야 4 빼고 2 곱하면 30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19m/s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 물리 좀 어렵죠? 여기가 많이 어려워해요. 여러분들 그 2학기 보통 1학기지? 1학기 기말고사 내용인데 여기 조금 어려워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충격량은 잘 봐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충격량은 이게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했어? 무조건 모양 상관없이 갑니다. 알겠죠? 무조건 모양 상관없이야. 무조건 처음, 나중이야. 그래서 대신에 요 충격량은 보통은 그래프로 줄 거고 보통은 그래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문제에서 줄 거고 얘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른 문제로 보자. 다른 문제로. 자, 다른 문제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간, 힘.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 이렇게. 요거 2, 요거 4, 요거 10. 똑같이 질량은 2kg이고 처음 속도는 그냥
0 정지라고 하겠습니다. 정지. 자, 첫 번째 2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힘과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넓이로 구하는 겁니다. 0에서 2초까지 넓이 구하면 10이죠. 그쵸? 넓이 10 빼기 된다. 넓이 10은 이거 한 거지 이거?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무조건 처음 나중이 알겠죠? 그래프 모양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프 모양은 처음 나중.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거고 질량은 2라고 줬고 처음은 0이라며. 그치? 됐어? 문제 준 거잖아. 요거 그대로 넣은 거야 그냥. 이거 대신에 넓이 구한 거고. 그쵸? 그러면 0, 2. 그럼 얘는 5네요. 됐어? 다시 한번. 그럼 두 번째. 자, 4초일 때 속도를 구하시오. 0에서 4초까지 넓이가 20이지. 그치? 0에서 4초까지 넓이 20는 질량 곱하기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0에서 4니까 0이 처음이고 4가 나중이야. 알겠죠? 되고 있어? 되고 있니? 나만 힘든가? 나 지금 되게 힘든데? 얘는 안 덥니? 나 엄청 힘든데 지금. 자, 얘는 0. 그럼 얘는 10 되겠죠? 10. 그래서 2를 제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그래프 2에서 4로 하면 되지 않냐? 돼.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2에서 4. 넓이 얼마야? 2에서 4는 10이죠. 똑같이. 10. 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질량은 2라며. 그치? 질량 2. 2초일 때부터 구했죠, 여기? 5. 그럼 곱해서 10 되려면 이게 10밖에 없지? 그치? 이게 10이어야 5 빼고 2 곱하니까 10 되겠죠? 그쵸?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그냥 모든 문제 이렇게 푼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문제는. 그래서 항상 요거 요 식을 별표하게 뺄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요거 이외의 식은 안 나와. 알겠니? 안 나와. 그냥 공식 하나야. 얼마나 좋아? 하루에 공식 하나씩. 공식만 알면 다 풉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물리적인 얘기였고요. 근데 무조건 나와. 무조건 통합과 시험에 냅니다. 무조건 이 범위에서. 그럼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이제 고1 수준으로 조금 더 쉽게 가면은 안전이 나오고, 사실 만약에 여기서 운동량 중에서 이제 10문제를 내라고 하면 안전에 대해서가 훨씬 많이 나와요. 요 공식 계산보다는 요 개념이 훨씬 많이 나와. 그래서 안전을 볼 건데 그냥 이거야. 자, 똑같아. 시간과 힘 그래프 똑같은데 하나는 이런 그래프고 A, 하나는 이런 그래프예요. B. 자,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야. 원래는 현상을 보고 보는 건데 이제 거꾸로 갈게요. 자, A, B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A와 B의 넓이는 똑같대. A와 B의 넓이는 똑같대. 그러면 힘과 시간에서 그래프의 넓이는 똑같대. 그래? 그럼 충격량이 똑같다라는 거고, 충격량이 똑같다. 근데 보니까 A는 충돌 시간이 이만큼이고 B는 충돌 시간이 이만큼이지. 그치? 자,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 A의 힘, A의 시간, B의 힘, B의 시간을 곱한 값이 똑같다는 얘긴데, 그래프상 이 값이 작고 이 값이 큽니다. 그쵸? A는 요만큼이고 B는 이렇게 기니까, 그치? 시간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B가 작은 값이고 A가 큰 값이 돼야 곱했을 때 똑같지. 그치? 곱했을 때. 그럼 맞잖아. A가 더 크고 B가 작잖아. 그치? A가 크고 B가 더 작아.
원칙적으로는 A의 평균이면 여기고 B의 평균이면 이건데 다 비슷할 게 없고 그냥 위에 꼭지 좀 해보세요. 알겠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은 똑같은데 B가 좀 힘을 덜 받고 A가 힘을 좀 많이 받는다고. 됐어? 그러면 결론은 충격량이 같더라도 충돌 시간이 다르면 힘이 다르다야. 힘이 다르다. 이 힘은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해요. 충격력. 그래서 충격력. 자, 지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본이 이거야. 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계란 A, B를 떨굴 건데 자, 처음 속도는 둘이 똑같죠? 어차피 0, 0일 거 아니니, 그치? 처음부터 똑같아.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도 똑같죠? 같은 높이니까, 그치? 개미 코끼리 떨구면 무조건 동시에 지면에 접한다고. 나중 속도, 지면에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자, 멈췄어. 어차피 0이지. 그치? 속도만 보는 거야, 속도만. 처음에 0이고 떨궜어. 지면에 닿기 직전 V고 얘가 그걸 멈출 거야. 그럼 결국에는 A의 속도 변화와 B의 속도 변화가 같다고. 그치? B의 속도 변화가 같아. 근데 둘의 질량도 같다며. 그럼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는 충격량이니까 A의 충격량이나 B의 충격량이나 같다고. 근데 A는 그냥 생 바닥에 떨어질 거고 B는 매트에 떨어질 거야. 그래서 A는 개박살을 할 거고 B는 그냥 그대로 떨어진다고. 왜? A는 시간이 짧아서 힘을 크게 받아서 깨지고 B는 시간을 길게 받아서 힘을 적게 받으니까 안 깨진다고. 됐니?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현상이지만 이런 거라고. 뭐 예를 들면 번지점프 줄. 번지점프 줄이 쇠사슬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치? 고무줄 같이 해서 이렇게 걔가 딱 떨어지면 쭉 늘어났다가 다시 물 한 번 담그고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치? 그렇게 고무줄로 만든 이유가 이거라고.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이는 거라고. 사람 둘 다치게. 그 다음에 에어백. 에어백도 마찬가지로 에어백이 터져. 그러면 에어백이 빵 터지면 네가 차 앞에 꼬라박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덜 다친다고. 됐니? 자동차 범퍼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거야. 자동차가 있어. 자, 여기 미스터 문이 타고 있고 여기 위대하신 수령동지가 타고 있어. 자, 시속 100으로 조져. 둘 다 시속 100으로 조진다고. 그래? 그래서 미스터 문은 쿠션에 쳐박고 얘는 그냥 생 벽에 쳐박았어. 그러면 자, 그럼 봐봐. 둘 다 처음에 시속 100인데 결국엔 멈추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도 변화량이 둘이 똑같다고. 그쵸? 100으로 똑같다고. 자, 질량은 그냥 똑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질량은 똑같다고.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는 충격량이니까 충격량도 똑같다고. 됐어? 근데 문은 쿠션에 쳐박으니까 얘는 덜 다치고 얘는 대진다고. 됐니? 어렵지 않지? 그쵸? 얘는 충돌 시간이 짧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 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빨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면봉 앞을 잘라서 가운데에 놓고 하나는 뭐 여기 놨어요.
그래서 내가 불 거야. 여기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불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똑같은 힘으로 불 건데 얘는 이만큼 힘을 받는 거고 밑에는 이만큼 힘을 받는 거지. 그러면 힘을 받는 시간이 아래 게 더 크죠? 근데 힘은 똑같다며.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은 얘가 더 크다고. 그쵸? 시간이 긴 놈이.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안전에서는 충격량은 같은 거였어. 그래서 힘과 시간이 반비례였던 건데 지금 하는 건 그냥 충격량을 크게 하는 거야. 크게. 아니 충격량이 무조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충격이 커야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로켓 날릴 때나 아니 미사일 쏠 때 아니면 뭐 홈런을 칠 때 이럴 때는 다 충격이 커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도 클 수 있구나. 자 그럼 봐봐. 얘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데 어차피 처음 속도는 둘이 똑같죠? 0이니까 0 가만히 있으니까 질량도 둘이 똑같아. 그럼 나중 속도가 얘가 큰 거네? 밑에 애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예를 들면 1m/s로 날아가면 얘는 2m/s로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누가 더 멀리 날아가겠니? 당연히 더 빠른 속력으로 던진 게 더 멀리 날아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걸 어차피 불 거니까 이게 부는 입이겠지? 부는 입 쪽에 더 가까이 있을수록 얘가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서 더 멀리 날아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력할 때 이런 거 했어. 중력할 때 수평 도달 거리는 날아가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뭐 둘이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게 큰 놈이 이거 큰 건데 이거 안 할게. 지난주 거 그냥 안 할게. 알겠지? 이러면 또 짜증나니까 지금 안 할게. 여러분들은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 더 멀리 날아간다. 얘는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치? 어디까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요거라도 일단은 보고 갈게요. 요거라도 충격량이 똑같으면 시간이 길수록 덜 다친다. 그래 점프할 때 이렇게 앉아야 된다고. 그치? 앉아야 시간을 길게 내가 덜 다친다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이 커야 되는 경우도 있다. 커야 되는 경우. 내가 홈런을 칠 때 아니 방망이를 이렇게 하면서 홈런이 안 나가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쵸?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자,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프 모양 신경 안 쓴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뭐 처음 여기서부터 나중까지 있으면 그냥 나중 거에서 빼시면 돼요. 나중 거에서. 그럼 이렇게 보자. 자, 만약에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게 뭐 3초, 0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1, 여기는 5라고 칠게. 5. 그래서 문제에서 야 0에서 3초까지 충격량을 구하래. 그러면 3초일 때 운동량에서 0초일 때 운동량을 뺀다고. 그냥 뭐 그래프 지랄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처음 나중이니까 나중까지 처음 거 뺀다고. 나와 있잖아. 3초일 때 운동량은 5라고 써 있고 0초일 때 운동량은 1이라고 써 있잖아. 그렇죠? 그냥 4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보통 그래프에는 FT 그래프의 넓이라고 했죠. 이거는 힘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뭘로 간다. 그래서 안전을 볼 때는 충격량이 같고 그래서 힘과 시간이 반비례한다. 그래서 시간이 짧을수록 이게 크기 때문에 더 다친다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이 더 크거나 또는 시간이 크거나 또는 둘 다 크면 충격량이 크다고. 그렇죠? 충격량이 커도 된다고. 알겠니? 커도 된다고. 아까까지 한 게 이게 내용이고. 한 5분만 보세요. 충돌. 여기서 다 틀립니다. 첫 번째로 틀리는 경우는 그래프에서 푸는 걸로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틀려. 자. 80kg A가 있고 20kg B가 있어. A는 가만히 있고 B가 와서 쳐박아. 됐니? A는 가만히 있고 B가 와서 박아. B가 A에게 힘을 주겠지. 그치? 그럼 작용 반작용이니까 A도 B에게 힘을 줍니다. 됐니? 여기까지. 자, A는 B에게 오른쪽으로 힘을 줄 거고 B는 A에게 왼쪽으로 힘을 줄 거야. 그쵸? 여기까지 했죠? 근데 이건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다며 둘이. 그치? 둘이 같다고. 근데 둘이 당연히 충돌 시간도 같지. 그렇잖아. 아니 B는 A랑 1초 동안 쳐박았는데 A는 B랑 10초 동안 쳐박았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응. 충돌 시간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B가 A에게 준 충격량과 A가 B에게 준 충격량은 같아요. 알겠니? 같다고. 가벼운 애가 무거운 애를 쳐박든 그럼 B가 가만히 있고 A가 갖다 들이다 달려가서 쳐박든 주고받은 힘 똑같고 충돌 시간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충격량은 똑같은 거야. 알겠니? 뭐 무거운 애가 덜 충격을 받고 A가 더 충격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 알겠니?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에서 차이가 나냐? 자, 다시 쓸게. B가 A에게 받은 힘, A가 B에게 받은 힘 똑같다고 했어. 근데 질량, 이거 B라고 하건 A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질량 곱하기, 이건 그냥 봐. 외우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이건 그냥 봐. 자, F는 MA인데 이게 더 무겁고 이게 더 무겁고 이게 더 가벼우니까 반대로 가속도는 이게 작고 A가 커. 그쵸? 반대구나. 이렇게 하겠네. A가 받은 힘 B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A가 더 무거우니까. 그럼 결국에는 가속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야. 가속도의 차이. 그럼 가속도는 그냥 보는 거야. 외우는 거 알겠지? 아니야, 알겠죠? 이거 이해하라고 안 해. 자,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데 다 집어치우고 결국엔 나중 속도가 더 작고 이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둘이 주고받은 힘 똑같고 충돌 시간 똑같고 충격량 똑같아. 근데 질량, 지울게 그냥 이거. 질량의 차이 때문에 둘이 쳐박으면 가벼운 애가 더 많이 튕겨져 나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안 할게. 알겠죠? 잊어버려. 알겠죠? 잊어버려. 그냥 충돌하면 무조건 둘이 부딪히는 힘, 둘이 충돌하는 시간, 충격량, 주고받은 충격량 다 똑같다. 대신에 달라지는 건 가벼운 애가 더 많이 튕겨 나간다.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운동량 보정. 자, 운동량 보정은 별거 없어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똑같다.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운동량의 합이 똑같다. 자, 뭐 4kg짜리 A가 있고요. 자, B도 있어. 자, B는 2kg이라고 칠게요. A는 10m/s로 가고 있고 B는 그냥 5m/s로 하겠습니다. 몰라. 답은 뭐 어떻게 정수를 할지 모르겠는데 부딪혔어. 둘이. 그치? 둘이 부딪혔어. 그랬더니만 A는 이렇게 해서 2m/s로 가고 있고 B는 몰라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거 V라고 할게요. 그냥 V. V로 움직인다. 그럼 별거 없습니다. 충돌 전과 충돌 후. 충돌 전 운동량 4 곱하기 10. 얘는 2 곱하기 5. 충돌 후 운동량 4kg이죠? 4 곱하기 2. 2kg이지? 2 곱하기 V. 됐어? 그리고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더한 값들이 같다. 이게 끝이야. 됐니? 끝. 근데 얘는 오른쪽 움직이고 얘는 왼쪽 움직이니까 얘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5 이건 플러스 2 되겠죠. 그쵸? 얘는 부호 안 해도 됩니다. 나와요 이거는 결국엔. 자 그러면 자 플러스 40 마이너스 10 그리고 플러스 30이네. 그치? 좌변은 플러스 30 여기는 플러스 8 그럼 플러스 30이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22 돼야 되지. 그치? 그러면 V는 플러스 11m/s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됐어? 자 만약에 충돌을 했는데 A와 B가 딱 붙어서 움직인다고 칩시다. 딱 붙어서. 자 그러면 똑같아요. 충돌 전에 플러스 30이었죠. 충돌 전에 플러스 30. 충돌 후에는 이거 4kg, 이거 2kg이니까 6kg 곱하기 V. 그럼 V는 플러스 5지. 그러면 이게 5m/s구나.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봐봐. A는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40. 나중 운동량이 플러스 8이지. 그러면 A의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럼 이게 마이너스 32네요. 그치? 됐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이거야.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그치?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B는 해볼까? B는 나중 운동량은 플러스 22. 처음 운동량은 마이너스 10.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그럼 플러스 32지. 그치? 그럼 똑같네? 방향 반대니까 부호 반대인 거고 값은 똑같은 거지. 그치? 이게 힘의 크기고 이건 힘의 방향인 거니까. 그쵸? 방향은 반대고 힘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보통은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운동량 보조는 이 V가 몇이냐를 물어보고 A나 B가 받은 충격량이 몇인지를 물어보는 걸 줄 거야. 그래서 공식은 얘. 그 다음에 공식을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얘. 공식을 할게요. 그냥 2개 했네요. 그냥 공식 2개. 그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